오늘 알아볼 것은 알고 보면 유명인이 만들어낸 밈 파트 2입니다. 누군가가 처음 계기가 되어 밈이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수술이지만 그게 알고 보니 여러분들도 알만한 유명인이라면 조금은 더 신기하시겠죠? 자, 알고 보니 유명인이 만들어낸 여러가지 밈들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도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나치. 문법이 틀린 걸 지적한다는 빌미로 사람을 개무시하는 이들을 가리키죠. 이런 놈들은 속 한번 일부러 긁어줘야 돼. 그래서 쓰는 말들이 뭡니까?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된대, 대체 왜 안 된대, 아니 대체 왜 안 된대, 내 맞워요, 우와 정말 대단해, 무조건 등등이 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유명인이 만들어낸 밈입니다. 그게 무엇냐? 바로 무조건.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카라의 니콜. 자, 엉덩이 춤으로 전 국민은 물론 명수홍의 둔부까지 덩실되게 했던 카라는 각 멤버들 한 명 한 명이 많은 인기를 끌었고 그건 니콜도 마찬가지였죠. 그녀의 매력은 엉뚱함이었는데요. 특히 유년 시절을 미국에서 보낸 까닭에 데뷔 당시 한국어가 서툴렀고 그로 인해 그녀의 엉뚱함이 더욱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스타 골든벨 눈높이를 맞춰요 기억하는 사람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당시 카라 멤버들은 공식 팬카페인 카밀리아를 통해 직접 팬들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는데요. 2007년 니콜은 쇼바이벌 촬영을 앞두고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이런 말을 남깁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조건 너 짱이다. 평소 엉뚱한 이미지에 너무 잘 어울리는 실수였기에 당시 팬들은 아주 깔깔대며 웃었고 당연히 카라 팬덤 사이에선 이 무조건이 밈으로 자리 잡습니다. 때문에 2010년 이전에는 주로 카라와 관련된 커뮤니티에서만 무조건이 쓰였고 이후 아이돌 팬덤을 통해 퍼져나간 결과 현재까지도 살아남은 밈이 된 것이죠. 13년이 지난 이후 니콜이 직접 킹무이키를 보며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말실수를 담당한다 란 말을 보자마자 무조건을 떠올리더라고요. 무조건이 무조건이잖아요. 총건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무조건 태권도로 쓴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실수들이 이제 생겼었는데 아직까지도 쓰이는 거 알고 있으려나 몰라. 이외에도 서투른 한국어가 밈으로 자리 잡았던 경우를 짧게 훑어보자면 헨리의 1도 모르겠습니다나 엠버의 잊으시오. 또 외국인은 아니지만 나이가 어려 말이 서툴렀던 윤호가 왜 때문에라는 밈을 만들어내기도 했다는 거. 흑역사, 이불들의 천적이자 불면증이 좋은 기억이죠. 불면증이 좋아한다고. 그 흑역사 중에서도 가장 깊고 오래가는 상흔을 남기는 게 바로 인터넷에 올린 흑역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이월드 부활 소식에 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아무튼 넷상에서 많은 이들의 흑역사 사진이 박제되어 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스테디셀러로 꼽히는 건 바로 잼민이들의 허세죠. 때가 덜 탄 만큼 가장 순수한 알짜배기 허세잖아요. 당시 유명했던 밈들을 하나씩 보자면 내 여자라니까의 히드라 초딩. 도네일 맛있게 드세요. 미양초등학교 1집 멤버들 매우 강해서 2대2로 싸워서 이긴 적이 있음. 이거 정핫윙이랑 이공주랑 동일 인물이라 소리 있었는데 또 뭐 사리와 스윙스라 불리는 강서초등학교 1장과 2장 등등 별의별 흑역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알아볼 건 바로 오늘 밤 누나를 가지겠어. 아니 단추는 몇 개를 푼 거야. 파격적인 의상의 뇌세적인 포즈와 표정 거기에 기깔나는 멘트가 어우러져 가히 당대의 그 잼민어세 중에서도 명짤로 꼽힌 사진이죠. 물론 멘트는 요 잼민이가 직접 한 말은 아니고 누가 짤에다가 덧붙인 멘트긴 한데 또 요것도 찰떡같이 어울리긴 하죠. 아무튼 당시에도 요 잼민이 지금은 뭐하고 살라나? 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뭐하고 사는지 14년에 갑작스레 밝혀집니다. 그 정체는 바로 당시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가수 호란의 매니저였던 것이죠. 보세요 닮았죠? 지금이야 여러 논란으로 잊혀졌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슈스케 등 마른 예능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던 그녀였기에 해당 이야기는 기사나 커뮤니티를 통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누가세 장보린 또한 페북에 이런 사진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의 후일담이 공개되었는데 초6대 어머니께 선물 받은 셔츠가 너무 멋져서 셀카 한방 찍었다. 당시 채팅 사이트에 사진을 올린 게 화근이 되었다. 나도 나중에 보고 개놀랐다. 라는 말과 함께 당시 찍은 다른 희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죠. 그리고 바로 얼마 전인 21년 7월 6일에 싱글을 하나 발매했는데 싱글 제목은 오늘 밤 너를, 앨범 커버는 1편에서는 신화가 만들어낸 밈들을 소개해드렸죠. 신화가 아이돌 중에서도 워낙 그 똘끼가 탑급이라 이런 불세출의 밈들을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뒤지지 않는 밈을 만든 아이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WS501의 박정민. 워낙 옛날 그룹이라 잘 모를 잼민이들을 위해 부연 설명하자면 그 수능금지곡이었던 압률맨을 부른 WS301이 바로 WS501의 유닛이라는 거. 아무튼 박정민 씨도 그 똘끼가 어디 가서 꿀릴만한 분은 아니거든요. 짤방 몇 개 보면 대충 감이 오실 거야. 그죠? 아무튼 그가 만들어낸 밈은 무엇냐? 바로 그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입니다. 좆도 모르면서 설치는 전문가들이나 되도 않는 걸로 설레발치는 것들에게 아직까지도 잘만 쓰이고 있는 유행어죠. 이 근자감은 언제 처음 쓰였냐? WS501은 데뷔 전부터 엠넷의 엠픽이란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이 데뷔를 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프로였는데 당시 무대에 서기 직전 다른 멤버들은 긴장돼서 호달달 떠는 동안 유독 김현중 씨와 박정민 씨만 농담 따먹기까지 하며 신나게 놀았죠. 때문에 제작진이 너무 자신감 넘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했고 이어진 박정민 씨의 답변은 그게 문제예요. 한 번은 창피함을 당해봐야지 이제 정신을 제가 좀 차릴 것 같아요. 쑥스러움 좀 이제 좀 당해보고 네, 무대에서 실수 좀 해서 이제 좀 혼도 나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렇게 근자감이란 말이 탄생하게 되었고 곧 넷상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잘 만든 말이야, 그죠? 이외에도 박정민 씨가 만든 건 아니지만 퍼지는데 기여를 했던 다른 밈으로는 썩소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안 쓰는 사어지만 당시엔 이 이모티콘과 함께 인터넷을 지배하다시피 했던 밈이었죠. 그림으로 나이토가 제일 유명했고 현실에선 박정민 씨가 제일 유명했습니다. 이 표정을 하도 많이 지으시고 나중에 멤버들한테까지 전염이 될 정도였기에 대중들에겐 거의 썩소란 말을 창시했다고까지 알려질 정도였다는 거. 자, 이번엔 사전에 있던 말에 새로운 뜻을 추가한 경우입니다. 바로 작업 들어간다와 선수. 원래 작업은 그 군대 같은 데서 하는 지긋지긋한 일들을, 선수는 어떤 일을 능숙하게 해내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작업엔 이성을 꼬시다, 그리고 선수엔 이성을 기가 막히게 꼬시는 사람이란 뜻도 존재합니다. 기존의 뜻과 어느 정도 통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뜻이 새로 추가된 명확한 계기는 따로 있죠. 아, 당연히 알지. 에리콜 광고에서 이서진이 처음 쓴 거잖아. 어디야? 작업 중이야. 라고 아시는 분들은 딱 제 동년배 분들이죠. 이 광고는 말하자면 작업이란 표현을 더 널리 퍼뜨렸을 뿐 원조는 아닙니다. 진짜 원조는 바로 대한민국의 레전드 시트콤 새친구에 출연한 윤다운 씨죠. 그가 당시 새친구에서 맡았던 역할이 바람둥이였던 만큼 누군가를 꼬실 때 시청자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멘트가 필요했고 그때 탄생한 것이 바로 공사 들어간다. 아까는 작업이라며요. 아, 원래는 공사였답니다. 근데 이 공사라는 말이 그 석인조가 찍을 때 그 테이프로 소중히 아무튼 다른 데서 쓰는 말이라서 다시 바꿨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꿔서 탄생한 것이 바로 작전 들어간다. 로 바꿔 썼다가 군 부대 측으로부터 군사용어 쓰지 말라는 항의를 받게 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또 바꿔서 탄생한 것이 바로 작업 들어간다. 지금이야 너무 오래된 유행어라 대부분 작업 자체에 꽃이다란 뜻이 있는 줄로 알겠지만 원래 그렇죠. 유행어인 줄도 모르는 채 쓰이는 유행어들은 보통 당대를 평정한 유행어잖아요. 선수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자리 잡게 된 거고요. 또 찾다 보니 알게 된 건데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보이냐?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냐? 지금 몇 시 몇 분이야? 몹시 흥분. 이것도 새 친구를 통해서 유행했다고 하더라고요. 나 중학교 때 선생님들 진짜 왜 이딴 개빡치는 개그만 치시나 했는데 참 TV가 사람 다 배려놨어. 한화의 김성근 감독님 사랑해. 8868-9968 이게 뭔 숫자인지 기억하시는 분들 있나요? 한번 소개드렸는데 이 숫자는 한화 이글스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한 08년부터 17년까지의 순위를 나열한 것입니다. 길고도 길었던 10년간의 암흑기, 이 암울한 성적표는 다른 팀들에게 놀림감이 되었지만 그래도 한화의 팬들은 굳건했습니다. 18점을 내주더라도 1점 하나에 이렇게나 기뻐했으니까요. 이거 사람들은 광기라고 부르던데 아무튼 덕분에 한화 팬들은 부처 팬들, 보살 팬들이란 별명을 얻었고 이 이미지는 그대로 넷상에서 일종의 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 보살 이미지를 확고하게 만든 짤방 하나가 유명세를 타는데 13년 4월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이런 사진 하나가 찍힌 거죠. 부처가 되지 않고는 보기 힘든 한화 경기. 해당 짤방은 그대로 화제가 되어 한화하면 생각나는 짤방들, 뭐 핫도그녀나 한화 어린이 짤과 같은 유명 짤방과 어깨를 나란히 했죠. 근데 이 핫도그녀도 한화 어린이 짤도 다 후일담이 있단 말이죠. 보살 팬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후일담이 올라오게 되었는데 크크 이거 제 친구예요. 맨날 TV 앞에서만 응원하다가 오늘 결국 저러고 경기장 갔네요. 근데 하필이면 오늘 대패. 근데 전 삼성 팬임. 크크. 찐친인데? 참고로 쟤는 VOS 김경록이에요. 예? 세상에, 알고 보니 저 생불은 저 급식 시절 한때 SG 워너비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그룹 VOS의 김경록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카더라였으나 소속사에서 이를 오피셜로 인정했죠. 그는 소집 해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야구 잡지에서 인터뷰와 화보 촬영을 진행했는데 가져온 응원 도구들만 봐도 제대로 인증이죠. 화보도 그렇고. 아무튼 이 사진이 유행을 탄 이후로는 관중석에서 목탁을 치며 응원하거나 직접 부처 가면을 쓰고 응원하는 사람들을 왕왕 찾아볼 수 있었다는 거. 여담이지만 김경록은 소집 해제 후 부르의 명곡을 통해 컴백을 했는데 거기서 부른 노래가 뭐다? 내 고향 충청도 그리고 나는 행복합니다. 팬인증을 공중파로 하시네.
자, 여기까지 알고보리 유명인이 만들어낸 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게 보면 저번부터 제가 사실 대놓고 TV로 퍼진 유행어들도 포함을 시켰죠. 전진의 완전 뭐뭐하다 라든가 윤다운의 작업 들어간다 같은 것들. 근데 어린 친구들은 그 당시 엄마나 아빠 쪽에 있어서 신기해들 하더라고요. 아마 몇 년 더 지나면 1도 모른다나 왜 때문에 같은 걸로도 신기해하지 않을까? 이것도 세례판 도끼를 쓸 수 있겠는데? 또 보죠.